오늘 여기는 화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프린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을 보고 아니 이런 천재 현대 화가가 나타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지금 요즘의 화가가 아니라 1862년도에 태어난 여자 화가인 거예요. 그것도 스웨덴에서. 예,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당시에 그림의 스타일로 보면은 굉장히 너무 이제 요즘 그림 같잖아요. 이 그림이.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칸딘스키라든지 어떤 그런 그 몬드리안 아니면은 피카소, 그러니까는 인상파 이후에 이런 종류의 그림을 가지고 성공한 화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동시대 화가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전혀 이제 이름을 모르고 이제 와서 이제 구겐하임에서 이런 거를 전시하게 됐을까? 그게 또 너무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겐하임으로 달려갔어요. 일요일 날. 그날이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월요일이니까 분당경찰서에 가는 날이죠. 그래서 마음이 남달랐어요. 거기 가면서도. 어쨌든 거기서 이제 구겐하임은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건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 바깥에 외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크지는 않은데 건물 외관이 특이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미술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뺑글뺑글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그림을 돌면서 가까이서 보고 또 이제 다 내려오면서 멀리서 이제 내가 보고 지나왔던 그림들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클린트라는 화가에게 굉장히 놀랐는데 그냥 종이 한 장 받고 이제 놀란 만큼 그만큼 더 놀라울까 해서 이제 가서 봤어요. 또 그다가 기분도 굉장히 남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 여자 화가 중에서는 제일 이제 그래도 좀 그러니까 미술 보러 갔을 때 많은 그림들 중에서 요즘 화가들 말고 이제 오키프가 좀 오키프의 그림이 굉장히 좀 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키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여자 화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칸딘스키가 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묘하게 섞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피카소가 쓰는 어떤 그런 그 대담한 색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이 클린트에게도 있었는데요. 대담하지 않지만은 아주 정리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이분이 꽃을 잘 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기호 같은 이런 느낌이 막 있잖아요.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느낌이 또 이게 물론 여기 꽃도 있긴 하지만 왠지 이제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깊은 통찰력이 그림 속에 그냥 낱낱이 묻어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겐하임 1층부터 맨 끝에까지 전부 다 이제 클린트 이분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그 활동하던 그 당시도 결국은 전쟁을 겪는 시기였잖아요. 물론 스웨덴은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정되는 그런 거였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재가 피카소 그림도 보면 그런 소재가 많잖아요. 굉장히 혼란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을 이분은 이렇게 이제 수완이라는 백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결국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게 전부 다 이제 백조라는 시리즈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압축하는 어떤 그런 이분이 이제 그림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은 아주 압축된 그런 것들이 압축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날 일요일 날 분당 경찰서에 가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을 이제 그림에서 이제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제 백조 시리즈에서 이
멀리서 보면 이렇거든요. 캔버스는 이렇게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흰색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연하게 가까이서 확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 이렇게 요런 작은 세모가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70년간의 적폐, 쌓여있는 이 적폐, 삼성 앞잡이가 만들어 놓은 이 정치, 법, 이런 그 언론, 이 적폐를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님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계속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제 심정과 이 그림이 맞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어둠이 이런 이렇게 구성된다. 뭐 이런 희망을 품으면서 어쨌든 그림을 이 클린트의 그림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술이라는 이 분야가 너무너무 멋진 거다.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대단한데, 보면은 제가 이제 왠지 모르게 이분이, 꽃을 잘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딱 갔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꽃을 그려놓은 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귀비꽃, 그죠? 꽃이, 옛날에 그 에머슨 있잖아요. 에머슨도 보면은 그때 1800년도 후반에 이분도 이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늘 식물을 채집을 하면서 식물을 막 연구해서 그리고 1800년도에 사람들은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디테일한 게 이렇게 이제 결국 나중에 되면은 이제 표현되는 방법이 이렇게 기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색깔 사용한 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집중해서 그리는 게 이 동그라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just 블랙 앤 화이트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흑과 백 법정스님 정신 같은 느낌도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의 모든 진리를 이분이 이런 기호 비슷하게 동그라미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양된 전신세계 같은 것을 상상을 하고 갔었는데, 이 상상이 이 그림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진짜 더 많이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키프가 아니라 칸딘스키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은 물론 특출하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하지만은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양된 정신세계가 한 차원 더 높지 않았나?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동안도 그래서 너무너무 잘 갔었고요. 행복했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예술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중에 더 큰 권한이 생겼을 때는 더 많이 예술을 장려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거의 완전히 짐승이에요. 하이에나. 그러니까는 이 미친 집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다들 불을 그냥 완전히 불나방처럼 거기로 뛰어들어요. 5% 안으로. 완전 미친 짓이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완전 미친 짓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쁜 색깔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신세계 자체를 행복의 각도를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예술가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그때 그 당시에 칸딘스키라든지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재능이나 성공을 보면서 자기가 훨씬 더 뛰어넘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스스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은 몰랐을 리가 없었지만,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 뭐 이때 굉장히 성공했었던 프리다 칼로나 오키퍼처럼 그렇게 그 풍미 글을 수 있었는데 뭐 그 스웨덴 출신의 화가로서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은 다 틀리니까 많은 환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드러났지만 어쨌든 그 위대함은 결국은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면서 행복의 어떤 기운으로 그냥 데리고 가주는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 위대한 예술가들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표현 작품들은 너무너무 멋진 거죠.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병우가 결국은 이제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그쪽에서 한다는 말이 당연한 업무적 관행으로 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이게 범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70년 적폐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사법적폐가 지금 완전히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물론 아직은 언론도 내가 볼 땐 이제 요 사법적폐가 되는 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죠. 왜? 전부 다 언론에 있는 간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삼성 앞잡이들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말로 심각한 그 세금만 먹는 하마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에서 그려놓은 그림 한번 보면은 이게 얼마나 삼성 앞잡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전두환 있어요. 5.18 광주에 가갖고 우리 같은 동포를 무참히 짓밟은 전두환. 근데 옆에 이재명 도지사님을 그려놓고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둘이 똑같이 당한다 이겁니다. 진짜 내가 황당해가지고 경기도지사님을 어떻게 전두환하고 하지? 이게 지금 나라 돈 먹고 일하는 신문사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그러니까는 분노 안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또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여자를 이렇게 또 이제 방송국에서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완전 화장을 떡 칠해가지고 완전 가부끼 같이 해가지고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가 연합뉴스예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자그마치 혈세를 330억을 부어가지고 운영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여자 이 10년 동안 마약 먹고 계속 헛소리하는 이 여자 얘기하는 것만 나오면 무조건 제일 먼저 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신문사예요. 330억 우리가 갖다 주는 돈을 처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들은 이제 아나운서들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종이 들고 줄줄 읽어요. 그 읽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그 김부선 이 마약쟁이 여자가 뭐라고 SNS 쓰놓으면은 그거 그대로 읽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돈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은 그 내용이 또 뭐냐면은 지금 그 의사 두 사람하고 그 기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점도 없고 수술한 흔적도 없다. 그렇게 말한 기자 말도 의사들 말도 전부 다 무시하고 이 10년 동안 거짓말하는 마약쟁이가 하는 말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이 아나운서 둘이서 이런 주권자들이 주는 돈을 처먹으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댓글에서 뭐라고 해놓은 줄 아세요? 이것도 뉴스라고 방송하냐? 그러니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 미친년을 짓거리게 놔두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여기냐? 이게 또 댓글이에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이 미친년 전혀 뉘우침이 없구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줄줄이 사탕 읽으면 전부 다 방송국이 미쳤다. 이 여자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방송국도 미치고 이 여자도 미쳤네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 이걸 올리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나라가 더 병들고 더 썩어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야 세상에 저렇게 거짓말하고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계속 사나? 왜 검찰도 계속 저러고 있고 왜 경찰도 6월 달에 받았고 10년 동안 뉴스 이 여자가 떠들었었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나타났는데도 계속 방송국에서는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올리지?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청원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겠어요? 삼성 앞잡이에요. 김부선이 왜 이러겠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거 찍었어요. 삼성 화재 광고 찍었대요. 난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래전 일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에 들어오는 돈이 삼성 그 앞잡이들이 주는 돈인지 어떤 썩은 인간들이 주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그 일반 사람들에게 그 퇴폐 풍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끝없는 거짓말을 해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우리의 2세나 우리의 3세가 그 정신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앞으로 더욱더 불행해질 거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여자를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답이라 생각해요. 검찰에 지금 넘겼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또 물론 이제 이런 헛짓 하겠죠. 어쨌든 경찰도 공무원들인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으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허지부지 하면서 검찰로 넘긴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건 뭔가요? 삼성 앞잡이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법도 정치 양아치들도 전부 다 삼성 앞잡이들이 잡고 있다 하는 결론이 여기서 또 나는 거죠. 지금 삼박자가 전부 다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눈을 다들 뻔히 뜨고 있는데. 연합뉴스, MBC, KBS, 이런 YTN 전부 다 이제 나라에서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안 가요. 연합뉴스가 사실은 제일 뉴스 도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셨죠?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가짜뉴스에. 특히 김부선 사건.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JTBC는 중앙일보, 그 다음에 SBS는 태영건설, 하여튼 채널 A는 완전 진짜 사쿠라잖아요. 그 다음에 MBN은 또 어때요? 매일경제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삼성 앞잡이들이에요. 악몽이 악몽. 그러니까는 이제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이렇게 이런 회사에 이제 훨씬 더 우리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전부 다 완전 삼성 앞잡이들이 하는 이런 언론들은 전부 다 완전히 배가 터져요. 배가 터져. 너무너무 끔찍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것들은 완전히 그냥 썩은 고기를 먹다가 보니까 자기 개성도 없고 읽어주는 대로 줄줄줄줄 읽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고 불쌍해요. 어쨌든 그래도 오마이뉴스 기자 보면은 살아있는 정신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을 보면은 살아있는 기자다 진짜. 언젠가는 고발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삼성 썩은 족벌 앞잡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부 다 완전히 짓다 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광고를 받아서 완전히 광고의 노예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을 위한 뉴스를 실어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진짜 진실한 주권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한 우리 주권자를 위한 그런 어떤 뉴스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전부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실한 목소리를 위해서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예. 하여튼 서로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후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일시적인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헤쳐나가서 좋은 그런 그 결과도 같이 나누면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화이팅! 바이!